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학교 통폐합 논의가 되고 있는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와 남양주시의 그린벨트 해제 시위 현장을 라이브로 연결해봅니다. 오늘 날씨는 덥기도 하지만 습도도 높아 불쾌 지수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6월 29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외고와 자사고 5개 학교에 재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자사고 폐지는 중앙정부가 나서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통폐합이 논의되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절반이 그린벨트인 남양주시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라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 개통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 3,800원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재지정을 보류했던 서울 지역 외고와 자사고 등 5개 학교에 대해 재지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선화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지역 5개 외고, 자사고 등에 대한 재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 취소 유예를 받은 곳입니다. 교육청은 5학교 모두 60점 이상의 평가 결과를 얻어 지정 유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지난 2년 동안 해당 학교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커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중앙정부에 공을 넘긴 것. 조희연 교육감은 정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교육청도 뒤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방식으로는 법 개정 이듬해부터 즉각 전환하는 방법과 자사고 평가 시기인 5년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일몰제적 방식으로 5년마다 도래하는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자사고의 일몰제적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러면서도 고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매년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위기를 겪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서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교육 현장까지 경제 논리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처리하라! 중랑구 면북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긴급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 면북초의 통폐합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면북초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적정 규모 학생 수인 240명에 미달되면서 통폐합 대상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매년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교육청이 인근 양원지군의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통폐합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학교를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건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교육 환경에서 경제 논리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교육의 논리로 이 아이 모두를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절대 반대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면북초가 통폐합 검토 대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한 적도 공론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학교의 통폐합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의 지레짐작이라는 것. 현재로선 양원지군의 초등학교 설립만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양원초 그 신설 쪽으로 계획이 돼 있지 다른 거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없습니다. 아직은.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게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신설 쪽으로 갑니다. 오는 8월 양원지군의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교육부의 심사가 있을 예정. 해당 결과에 따라 면북초의 통폐합 계획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중랑구 면북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를 두고 학부모들과 교육청 간의 입장차 전해드렸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까지 놓였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중랑구 면북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선 기사를 통해서 이 면북초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현재 정확히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정확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면북초등학교가 이전 재배치 및 통폐합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앞선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지난 2014년 학생 수 200명 미만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적정 규모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후 계속해서 이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고 교육청 측은 현재로서 이 통폐합과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앞선 기사를 보니까 이 학부모들과 교육청 사이의 입장이 많이 다르던데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지난 26일이죠. 이때 학부모들과 이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우선 학부모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이 면북초등학교가 이전 재배치가 아닌 통폐합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예. 이전 재배치와 통폐합의 차이점은 이전 재배치라고 하면 이 면북초등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통폐합은 말 그대로 이 폐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현재로선 이 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이 통폐합 대상임을 얘기했는데요. 말 그대로 학교가 폐교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청은 동시에 양원지구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는 8월에 이 양원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이 교육부의 재정 투자 심사가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면북초등학교가 통폐합 얘기가 다시 나올 것인지 예. 여기에 가능성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육청이 현재 양원지구 안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죠. 이 신설의 성사 여부가 면북초등학교 통폐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은 현재 새로 생기게 되는 택지지구인 양원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이 초등학교 역시 이 학생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 규모에 과연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런 이유로 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원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 면북초등학교의 이 통폐합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는 8월에 있을 이 양원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교육부의 재정 투자 심사 결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지금까지 중랑구 면북초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도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비단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닐 텐데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재배치 문제, 앞으로 교육계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랑구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양주로 가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주와 창고 주인들이 지금 이 시각 남양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법을 폐지하던가 아니면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는 요구인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 네, 남양주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주민들이 외치는 구호가 여기서도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네네. 먼저 현장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 주민들은 남양주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로 지금 200여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지난해 3월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나 창고, 축사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 300여 명이 모여 구성했는데요. 그동안 남양주시와 시의회, 도의회 등의 탄원서를 내오다 오늘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1971년 제정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통 개발 제한 구역 특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법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 황금보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개특법의 폐지나 개정보다도 급한 것이 창고나 축사시설에 대한 농지법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저희가
남양주 시청 앞에서 집회는 하지만은 시 차원에서 저희를 위해서 해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 농지법이 원래 정부 입법인 만큼 주무부서인 농림축산부를 방문해서 이 법이 좀 개정되어 가지고 독소 그 조항을 많이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먼저 사실 뭐 영농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영농으로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농산물이 너무 많이 생산된다고 직불금을 줘가면서 농사를 짓지 마라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그런 한편으로 또 저희가 이렇게 농사를 안 짓는다고 이쪽은 또 이행강점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모순입니다. 이 점을 강조할까 하고 또 마지막으로 농림축산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국토부, 농림축산부 그다음 남기시 할 거 없이 이 관에서 저희들 참고업자들을 투기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결코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만 전세 난민입니다. 서울에서 하남 미사지구에서 남양주 다산지구에서 창고로 먹고 살다가 헐값에 국가가 매입하는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이 남양주로 온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갖다가 농림축산부에 강조해가지고 이 독소 조항이 가득한 농지법을 개정하는 결말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뭐 탄원서를 낸다거나 면담을 하시거나 한 적은 있어도 집회를 연 것은 처음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한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개인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저는 이 법이 민주주의도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린벨트법, 일명 개특법이라는 이 법은 폐지된다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초점을 맞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입장할 반대로 진짜로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 그린벨트가 존속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저희는 수자원보호법을 준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농식물 관련 시설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고 또 국가와 이 시 자체에 기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저희 시설들이 정당하게 전환되었으면 공식 창고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민들은 이미 허가된 창고 시설이라도 일반 창고로 전환해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농지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이중 처벌이 되니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재산권에 손실을 미친다며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낸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양주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김정필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벨트라는 게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고 양쪽 모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남양주시 연결해봤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양평군 양평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축대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6살 백모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백 씨의 차량이 좌회전을 해야 하는 차로에서 직진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대형마트에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점원 61살 박모 씨와 마트를 이용하던 53살 김모 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공장 안에 있던 에어컨과 집기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 2층의 구내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부터 개통됩니다. 통행요금은 3,80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하지만 개통 전부터 요금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개통에 앞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3,800원으로 확정된 요금이 비슷한 시기에 개통하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비싸다는 겁니다. 실제로 개통일이 같은 동홍천 양양 구간과 이틀 앞서 개통한 상주 영천 고속도로와 비교해 보면 약 3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킬로미터당 단가로 환산해 보면 구리 포천은 84원이고 고속도로 두 곳은 각각 57원, 71원입니다. 비싼 통행료를 감수해야 하는 지역 주민 입장에선 불만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땅 내주고 민자고속도로 유치해가지고 교통비 비싸게 댕기고 일반 고속도로 지금 800원, 900원인데 3,800원이면 4, 8, 30이 한 4배 정도 비싼 건데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경제 사정 조금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협의 차원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사 측은 물가 상승분과 사업비 증가분을 고려하면 적정 요금이란 주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평균치와 비교해봐도 1.2배 수준이며 오히려 주변 지역보다 저렴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공항은 한 2.2배, 천안 논산도 2.1배 정도 되고요. 이 서울 외곽도로도 1.7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속도로 공사 대비 평균 대비 1.2배 정도, 정확하게 1.19배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자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 통행료.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비싸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개통 이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 한평생 어렵게 살아온 어르신 8명이 작가가 돼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평생 겪어온 가난과 아픔을 딛고 책의 주인공이 된 어르신들의 이야기. 송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가 불행했다는 생각이 이 순간에는 다 없어지고 그래 나한테도 이런 행복이 있구나. 종로구의 어르신 8명이 청운 문학도서관의 강단에 섰습니다. 책의 작가가 돼 북콘서트를 연 겁니다. 결혼 12년 만에 외동딸을 가진 사연부터 의붓아버지의 사랑, 첫사랑의 추억까지 일생을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되새긴 엔딩노트에 담긴 내용입니다. 어르신 8명이 모여 작년 한 해 동안 쓴 일기를 토대로 책을 엮었습니다. 일기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버킷리스트, 직접 그린 초상화 등이 책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어르신들은 책을 쓰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이걸로 쓰라서 안 쓸라 그랬어. 내가 할 줄을 모르니까. 나 속에 있는 말 다 털라고 하면 다 못 털고 대충 털어놓은 게 좋네. 글이 돼서 여러 사람한테 읽힌다는 게 어쩌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제 기록을 이렇게나마 좀 남겼다는 게 또 마음이 좀 흐뭇하네요. 북콘서트를 보러 온 젊은이들도 이들의 사연에 공감하고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어갑니다.
너무 고맙고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알게 돼서 오게 됐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의 삶을 또 저렇게 책으로 엮어내셨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요. 또 저도 앞으로 이렇게 나이를 들어갈 텐데 또 꼭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만은 아니구나. 삶의 끝자락에서 한 인생을 돌아보며 쓴 엔딩 노트. 어르신들에게는 삶을 돌아보고 작가로서의 인생을 살아보는 계기가, 젊은이들에게는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KTX 행신 역사 추진 서명운동이 1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광미숙 의원은 서명운동을 직접 실시한 결과 단 3일 만에 KTX 이용객 10,000명이 전용 역사 건립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KTX 행신 역사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증한 결과라고 곽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KTX 행신 역사 추진위원회는 인터넷 서명운동도 동시에 추진해 내년까지 경기 서북부도민 100만 명을 동참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